그러니까 이번 울버햄튼 경기를 봐도 그래요.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이 정도 규모의 클럽을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 경험 부족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그 판단 미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좀 빠르게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좀 고지식합니다. 좋게 얘기하면.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누가 봐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번 시즌에 유일한 목표는 지금 유로파리그밖에 없잖아요. 리그에서는 솔직히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든 강등될 가능성은 거의 뭐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런 경기는 정말 뭐 어린 선수들 그동안 부상자 많을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이런 선수들 위주로 그동안 선발 출전 많이 안 했던 선수들 위주로 아예 꾸려버리든지. 근데 이거는 뭐 휴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로테이션도 아니고 되게 좀 애매합니다. 시즌의 요 시기면은 사실 경기를 많이 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 또 프랑크푸르트 원정 아닙니까? 또 오늘 또 울버햄튼 원정이에요. 그렇다면 이 두 원정을 다 돌리지 말고 좀 휴식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목적성이 없어. 대체 이 울버햄튼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릿속에서는 올 시즌 토트넘 스케줄링에서 어떤 의미인지, 어떤 정도의 비중인지,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치러야 되는 경기인지에 대한 플랜이 굉장히 혼돈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오니 개판으로 정말 제가 최근에 본 토트넘 경기 중에 안 좋은 경기들이 많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꼽힐 만큼 못한 경기고요. 물론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제 손흥민 선수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티스트의 존재감 전혀 없었고요. 또 수비 지원이 안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스펜스 쪽에서 실수가 나와서 실점도 했고. 그러니까 뭐 대체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경기가 되어버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게 무슨 어떤 희망을 가지려면 어린 선수 나와가지고 가능성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 조합으로 나왔으면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토트넘의 어떤 그 자신감을 찾고 또 승점 3점도 가져가고.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전반 스코어가 0대 2입니다만 사실상 4대 0이어도 무방한 경기였잖아요. 완벽한 그 두 번의 골 찬스, 토트넘 수비 실수에서 나왔던 그거를 울버햄튼 놓쳤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시즌 운용이 중간에 컵 대회들을 포기라고 할 수 하기 그렇지만 컵 대회에 대한 어떤 좀 비중 안배를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쳤던 상황이 됐던 것처럼. 그런데 그런 어떤 실수 판단 착오에서 얻은 교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너무 좀 안타깝고요. 다행히 뭐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 울버햄튼 원정을 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진짜 이 전반 뭐 후반전에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전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울버햄튼전의 목표가 뭐지? 네,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 채로 45분이 지나갔고요. 와, 진짜 이 후반전에 뭐 엄청난 대반전이 있을까요? 경기가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던, 예측할 수 없었던,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. 정말 이런 경기도 다 있구나 싶었던 그런 경기였고요. 자, 후반전 들어서 상당히 많은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. 토트넘에서도 2골을 넣었고, 울버햄튼에서도 2골을 넣었습니다. 재밌는 게 경기력 면에서 토트넘은 후반전도 거의 뭐 나아지질 않았어요. 그런데 울버햄튼 역시 삽질을 하면서 서로 삽질 속에 골을 주고받는 진풍경이 연출이 됐습니다. 토트넘은 글쎄요,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뚜렷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프타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메디슨도 75분 뛰었고 솔랑케도 75분 뛰었고 휴식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히샬리송과 쿨리스스키가 그때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플레잉 타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게 좀 컨디션, 경기 체력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, 요게 좀 거의 유일한 소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경기였습니다. 워낙 못했고요. 울버햄튼이 4골이나 넣고 승리를 했지만 울버햄튼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하기에는 토트넘의 삽질이 너무 많고 컸습니다. 일단 전반전부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그 전반 5분에 비카리오 골키퍼의 말도 안 되는 실수로 라르센 선수한테 단독 찬스가 나는데 그걸 라르센이 놓쳤고 그 뒤에 비수마 실수도 있었고 그 제가 적어놓은 것만 이렇게 딱 봐도 그 다음에 그 라르센한테 3대1로 다시 추가골을 내줄 때도
로메로 선수가 이번에 무려 주장 한 장을 달고 나온 센터백 에이스인 로메로 선수가 상대 왼쪽 윙백인 그 아인누리한테 탈출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털렸잖아요. 그런 장면이 있었고, 그리고 네 번째 실점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는 베리발이 너무도 안이하게, 그러니까 실수도 어떤 특정 선수가 몰아서 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했어요. 베리발이 횡패스 비슷하게, 횡 드리블하다가 쿠냐한테 뺏겼고, 쿠냐가 속도를 붙일 때 벤 데이비스가 막으려고 태클했지만 또 이거 실수를 했고, 그러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갖다 바친 골들이었습니다, 다. 예. 그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. 그리고 자꾸 이제 모르겠습니다. 이게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,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해서 뭐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,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측면에서의 어떤 상대 수비를 잡아주는 역할, 또 상대 공격수들이 올라올 때 거기 또 커버 들어가서 좀 제어를 해주는 역할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오늘 마티스텔의 경기력하고 비교를 해서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. 뭐 그럴 수 있어. 오늘 경기를 안 보신 손가님이시라면 오늘 이제 후반 13분에 마티스텔이 골을 넣었기 때문에, 마티스텔이 손흥민 자리에 나왔잖아요. 또 현지 언론들이 손흥민 대치자라고도 언급을 했었고, 마티스텔이 골을 넣었기 때문에 커버라 마티스텔은 그래도 골을 넣지 않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경기 영향력 제로였고요. 그리고 그 골조차도 물론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데 앞에 세메드가 헛발질해가지고 와서 맞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마티스텔이 뭘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거니까. 예.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그라운드에서 리더가 없다고 뭐 손흥민 주장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로메로한테 주장 한 장 채우는데 어땠습니까? 초반 전반전에 막 흔들리고 막 경기 흐름 엉클어지고 할 때도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던 로메로의 모습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. 왜냐하면 이게 뭐 탑6에 있는 팀이랑 한 게 아니잖아요. 바텀 6에 있는 팀이랑 경기를 했습니다. 물론 지금 최근의 울버햄튼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.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12월 달에 부임한 이후로 토트넘보다 성적이 좋은 팀이에요. 감독이 부임할 때 승점 9점으로 19위였던 팀인데 그 뒤로 이제 승률 5할 기록하면서 토트넘을 턱밑까지 쫓아왔고, 오늘 토트넘을 잡으면서 토트넘이 15위, 울버햄튼이 승점 2점이 적은 16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차이가 나는 그런 팀 간의 경기는 아니었지만, 그래도 아무리 원정이었다 하더라도 또 상대가 최근 분위기가 좋다고 하지만 그들이 잘해서 당한 게 아닌 스스로 기회를 내주고 날 잡수시려 하는 이런 경기를 했다는 거는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,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좀 어린 선수들이나 경기 실전 시간이 많지 않았던 선수를 위주로의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정말 대놓고 유로파 리그를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그런 경기였고요. 그리고 제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정말 인간적으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왜 맨날 자기 팀이 실점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절레절레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너무 좀 리더 같지 않아 보입니다. 자기가 만든 팀이고 자기가 관장해야 되는 그런 결과이고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 모습은 너무 좀 이게 한두 경기가 매번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오늘 전반전 제가 토트넘 선수를 헤매는 거 보고 손흥민 선수 없는 거 보고 오늘 정말 네다섯 골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정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저는 이제 4대0, 5대0 얘기했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2골을 따라갔죠. 후반 13분에 마티스텔이 세메드의 실수가 겹치면서 이제 골을 넣었고요. 그리고 후반 그 이렇게 9분이죠. 예. 교체 투입 때 히샬리송 선수가 로메로의 헤딩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온 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만회골을 넣었기 때문에 2골을 따라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어쨌든 그 맨파워가 있는 팀이긴 합니다. 근데 오늘 경기에서 1대1 상황에서 많이 못 이기고 또 패스 미스 많이 나오고 특히 양쪽에 그 공격형 윙어들, 이 선수들이 상대 수비가 이렇게 맞닿은 상황에서 1대1 돌파를 거의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.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이른바 체급이 되는 선수들, 뭐 로메로,
또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이 좀 해결을 해준 거 그런 부분들은 토트넘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약간 보여준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네, 갈 길이 멀다. 지금 이렇게 좀 참패를 당하고 또 런던에 가서 준비를 하고 금요일 경기니까 뭐 휴식도 많이 못 취하고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가야 되는데 팀 분위기를 어떻게 추스를지 런던까지 내려가는 그 긴 그 버스 안이 정막이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. 손흥민 선수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발부상 때문에 빠졌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. 오드베르도 좀 문제가 있어서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했고요. 그래서 아예 원정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을 좀 취하면서 피로도 좀 회복을 하고 부상 부위도 좀 빨리 좀 낫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아무튼 정말 못하네요. 토트넘 팬분들 진짜 존경합니다. 예. 자, 손흥민 선수가 원정에 합류하지 않은 올버햄튼 원정 경기 토트넘이 네, 참패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. 토트넘은 이제 순위 15위. 네, 여전히 참 처참한 순위죠. 15위인데 골 득실은 플러스 11입니다. 참 도깨비 팀이에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